반갑습니다. YH 힐링 운동센터에서 현재 우리 아픈 사람들을 대상으로 운동을 지도하고 있는 노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거북목 운동과 예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핸드폰이나 책을 읽거나 컴퓨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집집마다 우리 연세 드신 엄마들, 부모들도 마찬가지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뒷목이 아프다든지 머리가 아프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다 겪어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거북목 운동과 예방법에 대해서 오늘 1강에서는 거북목이란 무엇인가, 거북목의 해부학적 구조는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척추와 자율신경은 도대체 거북목 운동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거북목이 되기까지 우리는 어떠한 수많은 히스토리를 갖춰야지만 거북목이 될 수 있는가, 거북목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거북목이란 과연 무엇이냐? 자, 제가 저희 고객들을 만나다 보면 저희 고객들이 가지고 온 정보가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보다 훨씬 클 때가 많습니다. 다 알고는 있습니다. 한데 문제는 뭐냐? 자기가 스스로 거북목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남이 거북목이라고 뭔가를 갖다 지적을 했을 때 그래? 한데 거기까지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 거북목이 해결이 되는지, 어떻게 해야지 이 부분을 갖다 내가 점프를 해서 헤쳐나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시는 게 대부분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저 또한 자, 인터넷에서 봤더니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경추 주변의 근육의 경직으로 C자형의 목이, 자, 여기 보시면은 이런 C자형의 아이고, 너무 빨리 지났습니다. 자, C자형의 커브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커브가 있는데 C자형의 이 커브가 일자로 변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일자가 된 후에 다시 거북목이라는 형태로 모양이 변하는 이 총 과정을 우리는 거북이처럼 생겼다 해서 거북목이다 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개성 있는 사람들은 거북목이라고 표현하고 싶지 않아서 다른 말로도 이 부분을 갖다 표현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차차 목의 전만이 소실이 된다. 자,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C자형으로 커브가 있는데 이 C자형의 커브가 생활을 통해서 점점 없어지게 되는 거라는 거죠. 거북이처럼 이 모양이 이런 식으로 변해가면서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거북이 모양으로 이렇게 변해 있더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걸 방치하면은 퇴행성 변화를 앓게 되고, 퇴행성 변화로서는 우리가 보면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그림만 보더라도 축을 갖다 벗어나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축이라는 게 있는데 이 축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받치고 있는 무게감이 달라지면서 이런 부분에 손상이 동반되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관절들은 지금 현재 이처럼 다 끼게 되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끼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증상이 몸에서 나타나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퇴행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이 순간에 여러분들은 어디를 찾겠냐? 바로 병원을 찾게 될 거라는 건 물보듯 뻔하죠. 예. 경추 후관절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는데 경추 후관절에 여기에서 이제 증후군이 나타납니다. 과연 이 증후군은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 건지.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집에 있다라고 했었을 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엄마 나 머리가 아파요. 목이 아파요. 그냥 자네들도 아프니까 그냥 손이 가게 되는 거죠. 주무르는 일도 많을 것이고, 자, 그 정도만 한다면 다행인데 어느 날은 어지럽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어지럽습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귀가 울립니다. 그리고 속이 메스꺼립니다. 과연 이 부분에는 어떤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을 우리들이 말을 하게 되는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디스크가 유발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목이라는 부분은 이 가느다란 부분에서 경추라는 이 뼈를 가느다란 부분에서 보호를 하고 받치고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보면 우리 몸에서는 굉장히 얇은 부분에 존재하기 때문에 얇은 부분에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고 중력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곳,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바로 머리가 가장 위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력에서 끌어당기면은 제일 먼저 흘러내리는 것이 바로 목이 되는 거죠. 여기서 하중을 가장 많이 받게 되는 거죠. 이 턱에서. 그런데 이렇게 서 있었을 때 귀와 더불어서 귀와 어깨의 이 라인이 정직하게 서 있었을 때는 얼라이먼트라고 표현하는데 이 부분이 바로 맞아져서 우리가 이 부분에 비스켓 하나 정도의 힘만 싣고도 걸어 다닐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한다면 자, 이 부분이 됐었을 때는 각도에 따라서 무게감이 점점 달라지더라는 거죠. 자, 예, 각도에 따라서 무게감이 점점 달라지더라는 거죠. 또 이따가 어느 정도나 달라지는지 한번 봐보시게요. 자, 섰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섰다라는 것은 자, 사람들이 왜 거북목이 생기고 허리가 아프고 이런 현상이 생기냐. 네 발로 기는 동물들은 척추병이 없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네 발로 기는 동물들은 움직임 자체가 척추를 움직이고 척추를 받치고 있는 구조물들이 전체가 대각선 패턴으로 모양을 나타내면서 계속 운동이 되고 밸런스를 유지하기 때문에 허리병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직립보행이라는 걸 하다 보니 보행을 하다 보니 양쪽 두 발로만 체중을 받치는 과정에서 밸런스라는 것이 깨지는 일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옆으로 기울어지면서 밸런스가 깨지면서 척추에 대한 질환을 갖게 되더라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은 사람을 서서 걷게 만들었을까요? 서서 걷는다는 것 자체는요, 에너지를 가장 적게 쓰는 운동이라고 합니다. 가장 적게 쓰는, 아까 제가 비스켓 하나 정도의 에너지를 쓴다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 정도의 에너지로 똑같은 효율을 낼 수 있는 게 바로 서서 걷는다라는 거죠. 근데 장점만 있는 게 아니고 단점이 있었다라는 게 바로 거북목으로 표현이 돼서 나타났다고 하는 거죠. 자, 봐보시면 또 방치 시에 어떤 문제가 뜨냐. 어깨 부위에 만성 통증이 뜨더라는 거죠. 자, 어깨 부위는 왜? 목에 있는 모든 근육들은, 어깨에 있는 모든 근육들은 목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목과 어깨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목이 틀어지면은 어깨에는 그대로 피해를 받게 되는 거고, 어깨가 틀어졌을 경우에 거기서 앉는 문제들은 그대로 목 쪽으로 전달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운동을 하셨던 분들은 특히나 더 아실 거예요. 이 거북목 자체를 갖다 개선하기 위해서는 목만 가지고 저희가 접근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어깨가 바로 돼 있지 않으면 목은 틀어진 상태를 계속 유지하더라는 거죠. 자, 저를 보시면은 먼저 예를 들어볼게요. 저를 보시면 자, 두 가지 패턴으로 제가 거북목을 표현해 드릴게요. 먼저 목이 앞으로 나간 케이스, 앞에 화면을 쳐다보고 있는데, 컴퓨터 화면을 쳐다보고 있는데 굉장히 몰입도가 높은 컴퓨터 화면을 제가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컴퓨터 화면으로 제가 화면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대로 쭉 들어가면서 어떡합니까? 쭉 내밀고 들어가는 이 형태에서 거북목 하나가 나타나고, 또 하나의 형태는 화면을 쳐다보는 게 자, 정면 화면과 아래쪽 화면을 쳐다보는 게 아니고 위쪽을 쳐다봐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허리를 갖다 과잉으로 요추를 갖다 전만을 시키면서 이렇게 바라보는 이런 형태. 그래서 애들이 자라날 때 책상의 높이가 너무 높거나
너무 낮거나 하는 이런 문제들이 또 지금 제가 말했던 이런 포지션을 갖다 결정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걸어 다니면서 엄마들 다 우리 애 낳았잖아요. 여자들. 임신했을 때 포지션처럼 앞으로 이렇게 배를 내밀고 다니는 이런 형태에서도 목이 뒤로 갈 수 없잖아요. 앞으로 옵니다. 이러다 보니 허리가 너무나 뒤로 이렇게 제껴지는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되냐? 목이 앞으로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거북목 형태는 허리가 뒤로 간 형태도 있고 허리가 앞으로 가 있는 형태도 거북목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운동이라는 부분이 분명 없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자, 어깨 부위에 만성 통증이 나타나고 팔저림 등을 일으킨다. 자, 옛날에는 팔이 저리다 그러면 굉장히 오진 일이 많았어요. 병원에서. 뭐라 했냐면 저리는 팔은 무조건 하고 디스크입니다 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팔이 저리다 그래서 이걸 보고 디스크라고 하지 않죠. 팔이 저리는 데는 근육적인 문제냐 인대적인 문제냐 아니면은 그 안을 지나는 신경학적인 문제냐 신경학적인 문제를 떠나서 순환의 문제냐 혈액의 문제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다른 접근법이 생겨난다는 거죠. 근데 팔 저림이 거북목 때문에 나타났습니다 라고 했었을 때는 분명히 거북목으로 인해서 주위에 있는 부분들의 구조적인 부분에 뭔가가 손상을 입어서 그걸로 인해서 팔이 저리는 현상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은 게 이번 시간에는 다소 어려울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해부학적인 구조라는 부분을 좀 더 그 안을 내다본다고 한다면 거북목에 대해서 다른 이들에게 더 알리는 부분이라든지 내가 이해하는 부분이 훨씬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목의 해부학적인 구조를 갖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봤을 때 우리 해부학 책에 보면 이런 구조가 나와요. 먼저 경추라는 뼈가 있는데 이 경추라는 뼈는 7개의 뼈입니다. 이 7개의 뼈가 제일로 위쪽에서 존재를 하면서 경추는 참 재밌어요. 실은 경추 첫 번째, 두 번째, 7번째 경추는 다른 경추들하고 사뭇 다르게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뒤에 있는 후두골 뒤쪽에서 바로 후두골과 만나면서 환추라는 형태로 생겨서 후두골 위에서 밑에서 이렇게 받추는 형태로 생겨서 이렇게 환추 말 그대로 환 모양으로 생겨 있죠. 이렇게 그래서 머리를 받치면서 이렇게 돌려가는 이렇게 고리 모양으로 생겨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거는 이게 마냥 돌아가서 머리가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축추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해서 댄스라고 치돌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치돌기가 나와서 머리를 갖다 더 이상 어디로 도망 못 가게 이렇게 잡아주는 형태로 돼 있고요. 7번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고개를 숙여보면 가장 많이 튀어나온 부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경추를 갖다 대추라고도 불러요. 한의학 쪽에서는 이 부분을 갖다 대추혈이라는 부분을 표현하는 부분이고요. 제일로 길게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형태로 생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틀리게 생겼다는 것 자체는 분명히 그 안에서 어떤 것인가의 기능적인 부분이 좀 달라질 거라는 걸 의미하겠죠. 자, 목은 이렇게 생겨 있고 목 뒤쪽으로는 이렇게 공룡처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이들은 이 부분을 갖다 혼동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만져보면 또 나와 있는 부분이 이거고 이걸 보고 우리는 극돌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횡돌기가 있는데 경추는요 여러분들이 알아놓으면 좋은 게 특이하게 생겨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횡돌기라는 이 횡돌기라는 부분에가 구멍이 나 있어요. 구멍이 나 있어서 여기로 혈관이 통과하게 돼 있습니다. 왜 목에는 거기가 구멍이 나 있을까요? 똑같은 척추가 목에서부터 이어져서 여기에 있는 미추까지 내려갔을 때 몸통을 살펴보자면 몸통은 이렇게 크잖아요. 이렇게 큰 몸통 안을 지나는 척추는 충분히 보호를 받고 있는데 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얇은 부위를 지나다 보니까 보호를 충분히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보호받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견고하고 안정적으로 혈관을 머리 쪽으로 보내고 머리 쪽에 있는 피를 다 정맥혈을 밑으로 내리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이런 돌기들 안에 구멍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요, 무서운 소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마냥 여러분들 뚜둑뚜둑 소리 나는 거 좋아하십니까? 그런 테크닉들을 갖다 많이 시행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 시절에 목 주위를 갖다 충분히 목 주위를 갖다 풀지 않고 테크닉을 했을 경우에 어떤 현상이 생겼었냐면 여기에가 굳어있던 이 부분을 갖다 트로스트라에서 갑자기 탁 힘을 주는 순간에 여기 이 부분에 있던 경직이 돼 있던 부분들이 찢어져 버리는 일들이 많이 생겨서 사람들이 혈관이 터져서 사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목 주위는 굉장히 부드럽게 풀려야 될 그런 부위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봤었을 때 그 안쪽에서 또 어떤 거냐면 그 안쪽 구조를 지나다 보니까 피부가 있고 피부 안쪽에는 어떤 게 지나고 있냐면 지금 림프라는 것이 이렇게 지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림프라는 것이 지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림프와 더불어서 지금 여러분들 눈에 이렇게 보여있는 이런 게 동글동글 생겨있는 게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피곤했을 때 여기서 잡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림프 노드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참 많아요. 목 주위에는 림프가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또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좋은 부분인데요. 보면은 귀 밑에 이하선이라는 게 있고 혀 밑에 설하선이 있고 턱 밑에 악하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하선, 악하선, 설하선이라는 림프가 발달해 있고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갑상선이라는 게 바로 이 앞에가 있죠. 그래서 목 주위가 많은 이유는 바로 뇌로 들어가는 바이러스라든지 이물질들을 여기서 철통같이 방비를 해주고자 해서 목 주위에는 림프가 굉장히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목 주위에 있는 이 림프가 흐르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열이 나면서 이 부분을 갖다 만져봤을 때 굉장히 도돌도돌한 알맹이가 이렇게 잡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심하게 잡혀 있고 많이 뭉쳐 있을수록 여러분들한테는 열이 뜬다라는 거죠. 예, 이게 바로 염증, 림프가 염증 생겼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그 안쪽에 보니까 또 이게 정맥, 파란색은 정맥이거든요. 정맥, 내경 정맥, 외경 정맥으로 해서 피가 밑으로 흘러내려오는 걸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가느다란 목 안에 다 존재하는 구조물들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는 보면 또 노랗게 생기는 신경도 타고 내려옵니다. 혈관이 가는 곳은 신경이 같이 가게 돼 있고 림프도 같이 가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그 겉을 보니까 겉은 근육이라는 걸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죠. 이 근육도 목 안쪽은 굉장히 견고하게 받치고 있어요. 이 설골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져보면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는 이 설골 중심으로 설골 상 근육이 있고 하 근육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몸의 호흡을 또 담당을 하고 있어요. 같이 호흡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목이 빠져 있으면은 여러분들도 목이 빠져 있으면 이 부분이 위와 아래를 다 걸어버리기 때문에 림프 순환도 안 될 뿐 아니고 밑에 있는 곳에 앞쪽에 바로 가슴 위쪽에 여기에 있는 쇄골의 위쪽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쇄골 바로 아래쪽을 통과하는 신경이라든지 혈관이라든지 림프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조차도 위아래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붓기도 하고 숨도 깊이 안 쉬어지고 이런 현상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러면은 혈액순환이 안 됐을 때는 어지럼증이 나타날 수 있겠죠. 혈액순환이 안 됐을 때는 어지럼증이 나타날 수 있겠고 신경이 눌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신경이 눌리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물론 어지럼증도 나타나기도 하고 신경이 눌려도 어지럼증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리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통증이라는 게 동반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림프라는 게 흐르지 않았을 때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붓죠. 많이 퉁퉁퉁퉁 붓기도 하고 염증이 밖으로 흘러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열이 굉장히 많이 나는 경우가 또 생기기도 한다라는 거죠. 예. 보니까 목 같은 경우는 머리를 지탱하고 가슴을 이어주는 신체 부위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거북목이 되었을 때는 앞으로 빠지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턱 바로 아래는 늘어나는 근육이 되고 근육이 늘어나게 되고 그 바로 밑은 잠기게 되고 그 반대쪽은 또 잠기게 됩니다. 자,
반대쪽에 잠기게 되는 이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목 아래쪽에서 여기서 잠겨버리면 이 안을 통과하는 혈관이라든지 이 안에 제가 아까 굉장히 중요한 구조물이라고 했던 이 부분이 위쪽에서 잠기기 때문에 머리 쪽에 직격탄을 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압력이 혈관에 가해져서 막혀 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열받았어요. 열받아가지고 밑에서 또 화를 팍 내는 순간에 펑 하고 터질 수가 있죠. 이걸 우리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척추하고 이제 자율신경 여러분들하고 이제 지금까지 이제 구조물들을 봐왔고요. 척추는요, 경추가 7개짜리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흉추라는 근육이 바로 밑에가 있죠. 등뼈가 있는데 등뼈가 12개의 등뼈가 있고, 그 밑으로 허리뼈, 요추라고 부르죠. 요추라고 부르는 허리뼈가 5개가 있습니다. 그 밑에 엉치뼈라고 부르는 이 천추가 하나가 있고, 천추 밑에 끝에가 바로 이게 꼬리뼈예요. 이게 꼬리뼈인 줄 알죠? 이게 꼬리뼈예요. 아하, 골반을 이루고 있는 이 천추가 바로 척추뼈였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척추는 처음에는 32개, 33개 그랬죠? 근데 이 척추가요, 여기 밑에 있는 천추가 5개짜리가 하나로, 밑추 5개짜리가 하나로 이렇게 통합이 되는 과정을 거쳐요. 그러면서 몇 개로 변할까요? 그러면은, 자, 32개였던 천추가 26개로 이렇게 나중에는 성장하고 나면은 26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뒤쪽에서 볼 때는 반듯하지만 옆에서 볼 때는 망곡이라는 부위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왜 망곡이 있을까요? 다니면서 우리가 탄력 있게 이 탄력을 주면서 이런 부위에서 탄성작용을 하겠죠. 우리가 다니면서 탄성작용이 있기 때문에 쉽게 피로하지 않고 이 부분이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그러면서 제가 말했던 비스켓 하나 정도의 힘을 갖다 이쪽에서 스프링 작용을 할 수 있게 저렇게 돼 있고요. 자, 그 안에는 뭐가 지나냐 봤을 때 그 안에는요. 자, 안쪽으로 지나는 것들이, 겉쪽으로 지나는 것들이 이렇게 신경이 있습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아놓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침에 잠에서 일어납니다. 머리가 데워져 있고 엉덩이가 데워져 있습니다. 일어나고 싶을까요? 과연? 일어나고 싶지 않죠. 자, 일어나고 싶지 않은 데는 다 이유가 있죠. 왜? 부교감이라는 신경이 바로 목하고 꼬리뼈 쪽에서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 목하고 꼬리뼈 쪽에서 존재하는 부교감 신경은요, 우리 몸을 갖다 흥분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하고, 자, 목 아래쪽 하단에서부터 등쪽 등뼈하고 요추 허리뼈까지 이렇게 들어있는 이 교감이라는 신경은 우리를 에너제틱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신경이죠. 그래서 교감과 부교감이 존재하는 것이 각각 달라요. 아침에 너무너무 일어나고 싶지 않다 한다면 목하고 엉덩이만 떼면 되는데 그것도 조차도 할 수 없다 그럴 때는 이 부분을 활성화시켜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빨리 일어나는 방법 하나 알려드리자면, 자, 몸을 갖다 누워서 이렇게 물고기 운동 아시죠? 이걸 한 10번만 흔들면은 그래도 일어나고 싶지 않았던 몸이 자, 느긋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목하고 얘를 먼저 띄워줘라. 이렇게 되는 거죠. 척추해가 바로 이런 게 다 신경이 지났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신경이 끊어졌을 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사지마비, 반시마비, 전시마비 이런 식의 마비 현상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여기서 나온 신경들은 장기를 다스려요. 이렇게. 장기를 다스려요. 장기를 갖다 흥분을 시키기도 하고 벌떡거리기도 하고 백마탄 왕자님이 저기서 나타나면은 심장 뛰게도 만들고 너무 뛰면 죽으니까 안정시키게도 만들고 이게 교감과 부교감의 상호작용이라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거북목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북목이 돼서 목이 앞으로 더 튀어나가고 뒤로 등이 튀어나가고 허리가 앞으로 이렇게 나오는 이런 척추가 돼버린다고 한다면 이 교감과 부교감이 다 흐트러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거북목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없어요. 그쵸? 자, 처음에는요, 부모님이 참 잘 낳아줬습니다. 잘 낳아줘서 반듯한 C자형의 몸을 가지고 이렇게 태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차차로 세월이 가면서 주눅이 들면서 아니면은 뭔가에 집중을 하면서 아니면은 너무 움직이지 않아서 의자에만 앉아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엉덩이가 뒤로 파묻혀 가면서 힘을 잃어가면서 근육이 받쳐주는 힘들을 잃어가면서
가면서 차차로 변해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1단계의 거북목에서는 목신경이 자극되는 이런 증상들, 뻐근해 이런 증상들을 나타나기도 하고요. 2단계의 거북목으로 가니까 이때부터는 목 디스크라는 부분이, 여러분들 디스크 참 무서워하죠. 무서워하실 필요가 없는 게, 돌아다니는 사람들 데려다가 사진을 찍어 보니까 놀랍게도 90%가 허리에 문제, 척추에 문제를 안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엑스레이 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는 그걸로만 이걸 갖다 확진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자, 보니까 근막 통증 증후군이나 목 디스크 증상이 나타나고 3단계 정도 되니까, 자,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돌이킬 수 없는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때는 너무나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신경학적인 부분, 그렇죠? 혈관적인 부분, 모든 것들이 근육적인 부분, 인대적인 부분이 다 망가지는 상태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엑스레이 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도 살펴보시면 일자목으로 이렇게 돼서 일자목이 다시 앞으로 튀어나가서, 자, 일자목이 점점 돼가요. 실은 거북목이 되기 전에는 일자목입니다. 일자목이 돼가다가 앞을 쳐다봐야 하는 이 순간에 거북목으로 변하더라는 거죠. 예, 이걸 보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제 거북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이걸 케네스 K 한스라스 박사가 이 부분을 갖다 이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보니까 이분이, 자, 사람의 기울기와 더불어서 몇 도 정도 기울어졌으면 0도 정도 기울기와 더불어서 몇 킬로의 하중이 받쳐지는가, 이걸 갖다 연구를 해보니까 그 연구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자, 각도가 0도 있을 때는 4.5kg 정도를 갖다 이게 받치고 있는, 그래서 우리 두개골은요 거의 평균 4.5kg, 5kg 정도 되거든요. 예, 그 정도가 그냥 평범하게 받쳐져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15도 정도 기울어지는 이 순간부터는 12kg의 하중으로 팍 늘어서죠. 그리고 30도 정도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요 정도 하고 있으면 이건 45도 정도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여기서 살짝 쓴 30도 정도 되니까 18kg의 무게를 갖다 받쳐야 되는, 그래서 이 가느다란 목에서 18kg의 무게를 받치다 보니까 이제는 그때부터는 큰 문제가 뜨게 되겠죠. 자, 이제는 45도 정도 되니까 22kg의 무게를 받쳐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60도 정도 되면 돌이킬 수가 없는, 그래서 27kg가 날마다 중력과 더불어서 27kg가 위에서 내리꽂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뒤에 있는 구조물들은 어떻게 변할 건지 생각만 해도 굉장히 뻐근해 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일자목과 거북목의 원인도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을 갖다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자, 혹시 장시간 모니터 앞에 앉아있는 직장인은 아닌지, 아니면은 장시간 모니터 앞에 앉아있는 이런 분들은 아닌지, 나는 너무 오랫동안 앉아있지는 않았는지,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시고요. 혹시 본인 체형에 맞지 않는 베개는 혹시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베개가 너무 높으면 안 되겠죠. 그럼 베개 높이는 참 우리 중요해요. 어느 정도냐, 이게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어느 정도라고 하냐면 전문가들은 말을 합니다. 자기 주먹 하나 정도에 한 8cm 정도의 높이면은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표현을 해줘요. 자, 그리고 스마트폰의 장기간 사용. 이거는 저희가 IT 왕국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옛날에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런 말들을 들어봤을 텐데, 우리가 인류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점점 직립보행하는 상태로 변했는데 지금 다시 거꾸로 가고 있대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점점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이런 형태대로 사람들이 지금 향해 가고 있다고 해요. 이거는 진화라는 게 아니죠. 자, 퇴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의 장기간 사용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사용을 할 때 이 부분을 갖다 어떻게 하면은 잘 사용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거북목을 만들지 않으면서 사용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등을 항상 구부정하게 하고 공부하는 학생들, 그래서 책상 높이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옛날 저희 때만 해도 책상 높이가 다 일괄적으로 똑같았었는데, 지금은 학교마다 이 부분을 갖다 조절할 수 있게, 옆에가 이렇게 레벨을 조절할 수 있는 이게 조정 장치가 달려 있는 것도 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야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발이 책상 의자에서 너무 많이 떨어져 있지 말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책상만 생각하지 의자 높이는 생각을 안 하죠. 반드시 의자 위에 앉아 있을 때도 발이 바닥에 닿을 수 있게 해주는 것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누워서 높은 쿠션을 목에 대고 독서하는 습관 안 좋죠. 이제 근데 스펙타클한 포지션이라고 하는 포지션은 있습니다. 분명히 이런 포지션이에요. 이렇게 해서 고개가 여기 있는 이런 포지션은 굉장히 스펙타클한 포지션이면서 허리에 목에 가장 문제를 안 주는 포지션이라고 하니까 기양지사 높이 베고 하려고 한다면 여기에다 베개 넣고 여기다가 받치고 이런 식의 포지션을 형성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새 침대 선전 이런 거 나오던데요. 예, 돈 좀 투자해서 이런 침대 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교통사고로 인한 목의 손상 시에 예, 이때는 이제 제 의지하고는 다르게 부지불식간에 생기는 문제들이니까 또 거북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강을 여기서 마치고 예, 또 2강에서 거북목 운동과 예방법을 자, 일자목과 거북목의 증상은 어떤 증상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고 목과 연결된 주위 근육과 신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